네,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골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신체 기관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등에도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평소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셨다면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 분께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매거진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 질환이 돼버린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되면 유난히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건강의 복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좀 벗어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 정도가 이제 살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을 경험해 본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2시간 서서 생방하다 보면 끝날 때 좀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워낙에 흔한 통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고 가볍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네네. 방송에 나와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디스크, 예. 네, 저도 디스크 환자입니다. 당시에도 저도 커밍아웃 하신 건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때 주사 치료도 하고 신경치료도 하고 지냈거든요. 요통은 일상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증상이고요. 네. 반드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게 디스크나 협착증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제 지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보통 우리가 요통, 그러면 이제 한자어잖아요. 허리 통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는 허리만 이야기를 하고, 좁게는 허리만 이야기를 하고, 넓게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부, 옆구리라든지 특히 엉덩이, 그리고 또 허벅지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도 이제 넓은 범위 안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허리만 아프다, 그냥 삐끗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삐끗했다는 거를 염좌라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데 한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다리 증상이 지속되면 네. 그때는 이제 MRI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도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일에 내가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다리 통증, 저림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병원도 키우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종류별로, 증상별로 맞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상별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한번 쭉 짚어볼게요. 네, 척추 질환은 치료법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제일 먼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늘 말씀드리는 화면이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척추 질환은 이렇게 단계별 치료가 가능한데요. 1단계 치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물리치료와 운동 약물치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통증이 생겼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것이 빠졌는데 이 약물에 주사 치료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은 주사 치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엎드려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사실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주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스테로이드 약물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을
배합해서 다양한 범위에서 주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1단계 보존적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 통상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이루어지며 만일에 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다리 증상이나 마비, 감각저하 같은 위험 증상이 생기면 의사들은 다 MRI나 근전도와 같은 정밀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2단계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 2단계 치료는 예전에 보면 이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고주파 수액가만술과 같은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방송에 많이 소개되었었어요. 그런 시술들은 보통 비수술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과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술과 시술의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방법들 바로 네. 제가 시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제 내시경 시술이 네.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런 내시경 시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술적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 워낙에 비침습적이고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이런 중간 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로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척추의 불안정증 혹은 전방전이증 등등 꼭 유압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이런 3단계 치료인 네네.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나사를 박는다. 핀을 박는다, 뭐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는 다 같은 말이고요. 네. 그렇게 유압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치료이기도 하면서 어떠한 질환들, 앞서 말했던 불안전증이나 전방전이증에서는 유압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를 건너뛰고 바로 1단계에서 몇 개월 치료를 하다가 되지 않으면은 요 3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3단계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순서대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단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바로 2단계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3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경험 많은 전문의하고 본인의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네.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을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이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볼 치료법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치료 방법은 이제 척추 내시경 시술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라는 걸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빨간 동그라미가 바로 후궁관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저 공간을 통해 가지고 네.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수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궁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내시경 치료도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뭐 구멍을 2개 내느냐, 1개 내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한 이제 PPT예요. 많은 또 예. 환자분들하고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이번에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네요. 내시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내시경, 초소형 카메라가 달려있는 의료기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장 안에 있는 그 용종, 폴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때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제거를 하고 나옵니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충수도기염, 맹장염이죠. 예전에는 크게 수술을 해야 되고 당남염도 크게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맹장염이나 당남염은
큰 수술을 하지 않죠. 대부분 복강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복강경 기술도 발전을 해서 옛날엔 구멍을 3-4개 뚫지만 지금은 배꼽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공 복강경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도 내시경의 역사가 있었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광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카메라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내시경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제가 최근에 가장 유명한 3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비교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PPT 화면을 보실 텐데요. 네. 자, 보시면 제가 3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네, 참고로 이제 저는 이 3가지를 모두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가 뭐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네.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히 신뢰가 가네요. 네, 그럼요. 네네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건 제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멍을 하나만 뚫어요. 단일공 내시경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였죠. 자, 그렇다면 양방향 내시경 시술이라는 건 무엇이냐? 구멍을 2개를 뚫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는 기구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내시경이 삽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족이나 혹은 또 척추 환자 중에는 관절 환자도 많기 때문에 관절경 시술을 받아보셨던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관절경을 받게 되는데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요. 그죠? 그 상처 자국이 바로 이렇게 기구와 내시경이 삽입되었던 시술 자리예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 구멍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게 바로 후궁관 내시경 시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2가지는 방법적으로는요 같은 거지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똑같은 수술을 시행하고 똑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2개를 하던 거를 1개로 만든 게 바로 후궁관 내시경 시술.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영어 약자는 PSAD입니다. 네. 제가 양방향에다가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척추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UBE 그리고 척추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BESS,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쓰면 한쪽 선생님들이 섭섭해할까 봐 앞에 자만 바이포탈이라 떼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이쪽은 이제 PSAD라고 하는 후궁관 내시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2가지는 같은 시술을 하는 것인데 구멍의 크기와 침습 정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네. 절개창이 큰 거죠. 네. 절개를 좀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 하지만 하는지 기구의 상에서는 이제 2cm까지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네. 2.5cm까지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범위가 똑같은 수술을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절개창이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절개창의 크기에 환자의 회복과 통증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작고 덜 침습적일수록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침습 정도를 이야기하면 이제 요게 가장 침습 정도가 높고 네. 그다음 2번째, 네. 그다음 요게 3번째에 해당한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은 방향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도 또 때로는 환자의 병변에 따라서도 요거를 바꿔가면서 애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네네. 보통 보통 이제 요 3가지를 다 하는데 이 후궁관 내시경 시술을 9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다 거의 다 이걸로. 저쪽으로.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통증이 없고 회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서로 선호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걸 많이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양방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냥 현미경 같이 오래된 방법을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 3가지는 같은 스펙트럼에 같은 것에 있는 치료 방법인데 네. 침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침습 정도에 따라 내시경 치료도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후궁관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굉장히 최소 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위 마취가 가능한 거죠.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세현미경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 마취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를 이용하는 수술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위 마취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 침습이어서 1cm가 안 됩니다. 8mm. 아주 조그만한 거죠. 정말 구멍이네요. 네, 콕. 구멍만 네. 내게 되고 본인의 근육과 인대 손상이 거의 없죠. 그래서 나중에는 알기가 힘들고요. 반드시 나중에 MRI 찍거나 진료를 볼 때 자기가 내시경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몰라요. 겉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거의 없어서 무수혈로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이라 이제 뭐 1cm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흉터가 어느 정도 남는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네, 등에 있기 때문에 사실 네. 흉터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네. 이제 사진을 굳이 보여드리자면 네.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 보시면 굉장히 확대한 1cm가 사진. 안 되죠. 이죠. 네, 8mm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이제 거의 한 달을 경과하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네.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근육도 손상을 하지 않고 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후근간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흉터가 남는지도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흉터가 이렇게 남지 않으려면 굉장히 이제 작은 크기의 내시경과 이 특수 기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은 이제 내시경 화면을 보시는 거고요. 이 환자분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터진 환자분이세요. 지금 보면은 노란 색깔 막 펄럭펄럭 하고 있는 게 네. 바로 파열된 디스크고요. 저게 문제네요. 네, 안쪽에 있는 분홍 색깔이 신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소형 집게를 가지고 저걸 꺼내는 거죠. 저 사이즈가 4m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터진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디스크의 크기는 한 엄지손톱 정도 돼요. 꽤 큰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런 게 신경을 누르니까 환자가 다리가 막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걸 꺼내고 나면 통증도 사라지고 네. 절개 없이 그냥 비침습적으로 저 부분을 벌려서만 수술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런데 이렇게 터진 디스크는 무조건 다 제거해도 전혀 이상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파열된 디스크는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는 디스크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충치로 치면 이제 썩은 이빨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남겨놓는 게 더 문제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것도 이상이 없고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뭐 앓고 계신 질환들이 많은데 이렇게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시술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후근관 내시경 시술은 굉장히 침습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뭐 안전한 방법 중 하나여서요. 뭐 80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고령과 만성 질환자들, 특히 이제 지금은 75세 이상은 되어야지 우리가 노인으로 보거든요. 80세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이대입니다. 이런 분들도 가능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등 여러 질환을 갖고 있어도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8배까지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회복이 빠릅니다.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빠른 회복 때문에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이틀 정도면 거의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근간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도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허리, 엉덩이 통증, 또 허벅지, 종아리, 발 등의 당김 등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담 전화 주셔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4세. 네, 74. 74세시고요.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훈 원장입니다. 네, 궁금하신 예, 거 수고하십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허리 통증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면 다리가 아프셔서 전화하셨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전에 말입니다. 예, 예. 허리 협착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4-5번 저거에 약간 있다 그랬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몇 년 오래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안 하고 이때 뭐 차일피일 미뤘고 있었는데 네, 네. 뭐 어디 차를 타고 가게나 안 그러면 집에 어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혹시 가다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찌리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데는 자고 일어나도 뭐 자다가도 지그치 지내렸다 그런 거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아주 심해지면 벌레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막 찌리해지면서 다리도 못 펴고 뭐 어떤 저러면은 네. 그리고 이게 다리를 내려가가지고 복상시 옆으로 이래 내려가고 발등하고 맞습니다. 엉덩이에서 발등은- 바깥쪽 이 허벅지 정강이 복상시 옆까지 가죠. 네. 전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발가락 이렇게 새끼 발가락하고 그 발가락 사이에 거리 막 내려가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가면은 바늘 가지고 찌르는 것이 막 아파요. 막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래 막 어떤 데는 일어나 주물리기도 하고 어디 가다가도 막 주물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네네. 혹시 가다가 우리 요 앞에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네네. 일반 치료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또 뭐 좀 많이 한 나아지시는 거고요. 1-2주는 또 괜찮아요. 아유, 잘 치료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1단계 주사 치료 그리고 2단계 초입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신경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안에 이제 신경에다가 눌리고 네. 있는 곳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죠. 근데 그게 한 번 맞고 몇 개월은 괜찮아야 되는데 1-2주밖에 못 가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을 정리해 보면 신경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5번 신경하고 해당이 돼요. 5번. 척추 4-5번이라 그러던데요. 네, 네. 근데 4번하고 5번 사이에는 4번 신경도 지나가고 5번 네. 신경도 지나가는데 지금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해서 정강이까지 가는 건 주로 5번 신경입니다. 이 네. 신경이 잘 눌려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어떻게 눌리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MRI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순수하게 협착증으로 눌리는 건지 아니면은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같이 누르는지 아니면 협착증은 심하지 않은데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 신경이 바깥쪽에서 눌리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해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신경이 눌리는 게 50% 이상이 눌리면은 이건 이제 주사 같은 간단한 시술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는 오늘 설명드렸던 내시경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의 90% 정도는 터진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이 내시경으로 같은 감압술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설명 또 드렸잖아요. 양방향 내시경이나 현미경도요. 같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만일에 척추가 어긋났거나 아니면 짓눌려 가지고 세워 올려야 되거나 불안전증이 있거나 이러면 나사목 고정술과 같은 임플란트 수술, 유압술이죠.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밀한 검사를 해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마지막 계획을 딱 세우고요. 그 계획 아래에서 약물, 물리, 재활, 주사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걸로는 효과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딱 계획했던 그 시술 방법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서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종아리, 발목, 허벅지, 엉덩이 등의 하반신 쪽에 이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보면서 후군관 내시경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87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가능한지 그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또 예. 시청자분들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또 노인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어머님, 네. 아버님들이 집에 계시다가 자식분들한테 말은 못하고 한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숫자만 나와도 아우 큰일 나 엄마 이러니까. 왜냐하면 자식분들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요게 큰 딜레마예요. 치료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8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나이로 치면은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 이건 아니고요. 예. 제가 치료한 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93세였어요. 네. 근데 이분은 한 거는 93세는 디스크가 조그만한 게 나온 거라 간단한 사례였고 이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사례였고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치료가 참 어려운 환자인데 내시경으로 잘 된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8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척추관 협착증이죠. 네, 이제 화면에서는 협착증이라고 워낙 유명한 병명을 써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전방전이증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전방전이증이라 말하면 일단 막 졸려요. 듣기가 싫고 어렵잖아요. 네. 앞쪽으로 밀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뼈가 제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면 아까는 원장님이 분명히 뭐 전방전이증 그 긴 거는 나사 박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전방전이증은 대체적으로는 유압수를 선호하는 질병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전 MRI에서 이렇게 척추가 흘러내려가다가요. 이 4번 척추와 5번 척추 사이가 어긋났죠. 네. 네,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간 거예요. 그러네요. 요걸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되면은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증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런 분들은 통증이 걷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잘 못 걸어요. 걸으면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허벅지로 해서 종아리까지 타고 내려갑니다. 조금 쉬었다 가야 되고 처음에 많이 걸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5분, 10분 정도 걸으면 왜 이러지 하다가 앉고 그러는데 나중이 되면은 한 2, 3분 정도 걸으면은 앉고 싶어져요. 그래서 길다 가다가도 앉았다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친구분들하고 가다가도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앉았다 가야 되고 가족들하고 어디 야외 활동을 가든지 어딜 가더라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본인이 내가 아파하는 거 다 아니까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협착증이 한 군데만 생기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다발성 협착이 되는 거죠. 여기가 가장 심한 중증 협착이고 여기는 약간의 협착이 존재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병을 진행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드님이 사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가능하겠냐고 여쭤봤던 거고 네.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유압수를 해야 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안전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유압이 돼야 되는데 뼈가 약하죠. 87세 여성 그럼요. 환자면 네. 대부분 골다공증이 심합니다. 네네. 근육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거나 뼈가 잘 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게 됐고요. 그쵸.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를 몇 번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을 버티셨는데 이젠 한계치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환자도 뒤로 물러설 데가 없어요. 계속 거리는 짧아지죠. 다리 통증은 생기죠. 밤에 잘 때가 되면 계속 쥐가 나고 주무르고 싶고 지글지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전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거의 아이고 소리가 나고 한 번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아주 거죠, 떨어지죠. 예. 그러다 보면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은 입맛도 떨어지고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상황까지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내시경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경 줄기 MRI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걸 네. 봤고 위에는 경도의 협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이 부분만 해결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 환자의 증상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하고 난 이후에 치료 전에 여기 까맣게 보였던 이 두꺼워진 인대가 보이죠? 네. 이게 오.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경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사실 이제 두꺼워진 인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요.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저렇게 협착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시커먼 부분, 요 부분을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지면서 환자의 증상도 개선이 되고 통증도 사라지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이 정도의 중증 협착과 오래된 시간을 알았던 노인들은 처음에 걷는 게 어려워합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통증은 없는데 다리에 힘이 없죠. 그 이유는 평상시에 걸었던 게 제대로 걸은 게 아니에요. 강직이 된 상태로 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힘으로 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치료 이후에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재활 치료하시면서 힘을 붙이시면 되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생활의 범위가 늘어나셔가지고 아주 지금 운동 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럼요. 네. 직접 화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했죠. 황색 인대라고요. 노란 색깔 인대가 있죠.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시경에 탑재되어져 있는 초소형 드릴입니다. 4mm 사이즈예요. 네. 저걸로 이제 다 넓혀준 거예요. 깎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나타납니다. 원래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사실 정상은 요 안에 인대가 얇아서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근데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눌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요거 없이. 제거하게 되는 거고 네. 제거하면 요렇게 신경 구멍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경이 통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도 좋아지고 걷는 거리는 물론이고 네. 일상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고 만족도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걷는 게 불편해지면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까지도 이제 총체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공적으로 좀 시술이 이루어져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89세 네, 고령의 맞습니다. 환자분이시네요. 89세 이분 남자 네. 환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비슷한 종류의 질환으로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협착증인데 이제 89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다리 통증으로 왔고 한쪽 다리가 특히 많이나 아프셨어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등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배꼽 쪽. 네. 이게 5번 뼈, 이게 4번 뼈입니다. 그래서 빨간 쪽에 있는 요 새카맣게 보이는 게 신경이 눌리킨 거죠. 이분은 이제 연세에 비해셔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사례의 할머니는 다발성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 있었지만 이분은 여기 빼놓고는 다 깨끗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는 그러게요. 네, 연세에 비해서 너무 상태가 좋으시네요. 뼈도 건강하고 네네. 제일 큰 이유는 남자분인 거죠. 할머니들이 여성이 협착증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2~3배가 높거든요. 뼈 건강입니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척추에 변형이 잘 와서 근육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분이 훨씬 많거든요.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고 할아버지다 보시니까 여기만 딱 병이 생긴 거죠. 네.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또 척추 수술을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셔서 네. 사실 병을 앓으신 거는 70대부터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주사도 맞고 시술도 하셨었고 치료 잘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주사는 가장 오래 가요. 그래서 맞으면 몇 개월 괜찮거든요. 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네. 근데 척추는 수술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 같은 이런 비수술 치료 방법들을 좀 하셨어요. 근데 처음 했던 시술은 또 한 6개월 정도는 또 편안했는데 네.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 수술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또 이제 소개로 되셔가지고 찾아오시게 됐어요. 네. 주로 한쪽 다리가 아프셨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엉덩이 뒤쪽으로 당기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증상이 있긴 합니다만 한쪽이 훨씬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시경 화면에서 이게 아니 MRI 화면에서 이렇게 신경 줄기가 콱 막혀 있는 걸 보이죠. 네, 심하네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두꺼워진 인대와 뼈 조각이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뒤쪽에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음. 넓어진 걸 알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서도 이렇게 인대와 뼈 조각이 자라나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켜서 피도 통하지 않고 아주 창백해져 있었는데 이제 직접 감압을 닿으면 이 신경이 다 보입니다. 네. 이게 5번 신경이에요. 예, 이쪽이 이제 머리 방향이고 이쪽 다리 쪽인데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완전히 훤히 뚫어놨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네.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했던 협착증이었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면서 약간 저림감이 왔어요. 보통은 이제 아주 마비가 심하면 저림감이 생깁니다. 몇 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서 저림감도 좋아지면서 이제 보행거리는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는 이제 이런 보행이 나빠지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전신적인 쇠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치료가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혹시 고민,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56인데요. 56세 아주 젊으신데요. 아주 젊으시네요. 네. 자, 어떻게 불편하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바로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 꼭 상담 잘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한 4, 5년 전부터 네네.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가 네. 좀 걸어 다닐 때 좀 찌릿찌릿하니 아팠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인가 MRI 사진을 찍었는데 찍으셨군요. 전방 전이에 협착증? 아, 전방전이증 협착증이군요. 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요. 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네.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수술하기는 너무 나이도 젊고 네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받았어요. 비수술 치료죠, 대표적인. 네. 그래서 이제 좀 망설이다가 한 3개월 뒤에 확장술을 했는데 네. 그 뒤로부터는 걷지도 못하겠고 네. 처음에 한 10% 아팠다면 한 8, 90%. 아, 더 통증이 심해진 거군요. 예, 그 너무 말할 수도 없이 이제 그때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고 네네네. 그리고는 이제 추간공 확장술까지 했어요. 아이고, 추간공학 수술. 이것도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 방법이죠. 네. 한쪽 다리가 더 많이 아팠던 거군요. 그래서 아니, 지금 반대쪽으로 아팠어. 네. 그럼 풍선 이제 확장, 처음에는- 그다음 추간공 확장술. 네. 처음에는 오른쪽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이 심하게 아파가지고 왼쪽이 아예 심해진 이제 거군요. 생활이 안 어려울 될 정도로. 정도가 되셨군요. 네. 지금은 그다음에-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네. 약물 성형을 했어요. 네, 어떤 걸요? 약물 성형. 약물 성형. 네. 네, 그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약물 성. 성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약물만 넣었어요. 그것도 네네. 비수술이라고 그렇게. 신경 치료의 일종일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막 엉덩이에서 다리로 막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아마 신경 차단술의 일종인데 병원들마다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요. 네,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아프고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통증 클리닉 다니면서 네, 신경- 좋아졌나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약을 그렇게 맞으면은 조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너무 아파서 아, 지금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군요.
예, 그 장단지, 음. 꼬리뼈 위에 한 2cm 정도 좌우 엉덩이, 네. 그 장단지가 터져 나갈 것 같고 네. 발가락 사이에 두 번째 발가락이 약간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는 것 멍하니. 같고. 일단요, 우선은 지금 병력을 쭉 들어봤을 때는 네. 잘 안 풀릴 시나리오는 다 겪었어요, 지금. 예.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지금 환자분의 말만 딱 가지고 보면은 풍선 확장술을 한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이제 전방전이증과 이게 상당히 심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전방전이증이 좀 그냥 예사롭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정상입니다예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는 그 말은 평생 책임져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하게 협착증과 전방전이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수술을 권유했고, 근데 환자분은 그렇게 안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자각 증상은 그렇게 안 많았죠.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내용이고 외래에서도 매일 꾸짖는 내용 중 하나예요. 안 아프면 안 해도 돼요, 이 병은. 치료를 안 해도 돼요. 근데 환자의 자각 증상보다 이제 병의 영상 정도가 더 심해서 환자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예방적으로 이 시술을 시행하게 된 거죠. 예방적으로 맞아요. 시술을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무튼 풍선 확장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에 일단 트리거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간공 확장술에 또 약물 성형이라고 하는 거에 통증 클리닉에 갖가지 비수술 치료 다 했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1년 정도 했다면 스탑하셔야 됩니다. 예, 멈춰야 되고요. 한 3년 넘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는 이 비수술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하셔도 똑같고 하셔도 얼마 못 가고 그러면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가셔야 돼요. 약 먹고 물리치료하거나 아니면 푹 쉬면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수술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수술 방법은 전방전이증이기 때문에 유압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어긋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내시경 같은 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인대와 구멍만 넓혀주는 간단한 시술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걸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MRI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전방전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20% 이상이 전이되어 있으면은 유압술을 하시는 게 낫고요. 만일에 그 안쪽에 거라면은 충분히 감압술로만 말씀드렸던 내시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수술 치료 방법을 너무 많이 했고 현재 상태는 아파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하셔도 돼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나 시술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됐어요. 3년 정도 됐으면.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하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치료의 범위와 방법은 MRI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이가 심하면 유압술, 전이가 그리 심하지 않고 협착이 메인이면은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자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례 하나 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2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증상을 가장 많이 좀 호소를 하셨나요? 다리 통증이었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으로 생활이 힘들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인데 협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낭종이 함께 동반된 사례였죠. 낭종이요? 어렵죠. 낭종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MRI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항상 여기가 등이죠. 네, 여기가 배 쪽이고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나요? 뭐가 있네요. 네, 여기 인대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협착증이에요. 우리 서진 씨는 면허증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인대가 아니고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아요. 인대는 이게 까맣게 보이죠. 근데 이건 라운드 쉐입으로 동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증이 갑자기 오는데 포지션에 따라 달라요.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오면은
이렇게 엉덩이를 칼로 확 후벼피는 것 같으면서 쫙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응급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갑자기 또 사라져요. 아. 병원 가야지 하면 또 조금 나아. 그러면서 환자들이 그 자세를 알게 돼.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 아, 이렇게 좀 똑바로, 피하는 예, 똑바로 있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예, 이렇게 예. 걷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네네. 왜냐면 한쪽으로 척추를 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약간 넓어져서 틈이 생기니까 통증이 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상한 보행을 하게 되고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잠잠해지고 안에 붓기가 가라앉으면 좀 나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게 되고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이제는 거의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이러면 이제 아 이건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고요. 네. 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무언가 해결 안 되는 그 묵직한 느낌이 남아 있다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활동을 했더니 또 날카롭게 확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는 의뢰를 했어요. 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MR 검사를 했더니 요렇게 협착과 낭종이 함께 동반되어 네. 있고 마이엘로그램 신경줄기 MRI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술 전후를 보여드릴게요. 내시경 전후에 이 동그라미 있던 요 부분 있죠. 낭종이라고 말했던 협착증의 일부분이죠. 요게 제거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막혀있던 신경이 이렇게 뚫려서 이제 흐를 수 있게 된 거고요. 실제로 내시경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동그란 공같이 생긴 게 바로 비우된 인대와 낭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절 안에 있어야 되는 관절의 껍데기 같은 부분이 네.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인대 속에서 파고 들어가는데 이 인대가 염증이 심해지면서 두꺼워지면은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심해지고 네. 또 이 비우된 인대와 낭종이 신경을 콱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통증도 생기고 자세에 따라서는 조금 편안해질 수 있고 그런 특징적인 통증을 보이면서 오시게 된 사례예요. 네. 요거 제거하고 나면요. 자 이렇게 신경이 보이는 거죠. 보이네요, 이제. 네.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여기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색깔이 다르죠. 달라요. 예, 좀 붉은 부분이 있고 조금 그렇죠. 덜 붉은, 약간 푸르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푸르스름해요. 네. 네. 푸르스름한데 이게 멍이 든 거예요. 아, 신경도 멍이 들 수 있군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딱딱한 그 껍데기가 생긴 아. 낭종이 꽉 낀기 때는 이 부분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음. 이게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시리고 저린기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아주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수하고 난 다음엔 통증이 사라지면서 약간 남해살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게 이제 멍든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신경이 온전히 보존이 되고 이렇게 상처 자국이 남은 신경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후궁관 내시경으로 아주 잘 치료가 되신 사례이고 지금은 뭐 통증 없이 아주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고 네.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빠르게 마지막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1세입니다. 71세시고요. 71세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간단하게 원장님께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김병호 원장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저는 한 6년 전부터요. 네. 그 MRI를 한 3번 찍었는데 전방 전이증이래요. 아이고, 오늘 방송은 전방전이증 특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운동으로 그냥 걷고 자꾸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몸풀기를 해서 견뎠는데요. 네네. 갈수록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안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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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그래서- 합니다. 전방전이증은요. 네. 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앞으로 밀려 나가요. 네. 예, 그래서 다들 내가 상담을 몇 군데 받으러 갔더니 네네. 수술을 하라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수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수술을 하라 그래서 수술 안 하고 네네. 하는 방법을 이제 좀 모색해 보려고 여러 군데 문의도 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답을 좀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예예. 네네. 전방전이증은 아버님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정상입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방전이증은요. 근데 수술은 타이밍 싸움이에요. 언제 하느냐. 네, 제일 아플 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운동하고 있다는 말 하는 순간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더 아프고 오셔야 돼. 자, 그런데 내가 불편한 건 있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걷고 운동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뭔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엉덩이 혹은 저림감, 땡기는 거 이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비수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비수술은 종류가 많아요. 신경차단술, 아까 전에 무슨 뭐였죠? 약물 뭐도 있었고 아무튼 이름들이 복잡한데 다 비슷해요. 안에 그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잘 들어가면 나아요. 그리고 약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적절히 퍼지면 오래 가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의사들이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때 외래에서는 딱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경제성을 고려해라. 왜냐하면 시술 방법은 비용이 다양합니다. 비급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걸로 완치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슬기롭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경험 많은 전문의란 비수술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간격을 두면서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걸으시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수술로 잘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 비수술을 몇 번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나는 그 무슨 주사도 맞고 사실 시술도 했다. 소용없더라.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내시경이 가능한지는 MR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사례랑 마찬가지죠. 많이 어긋났으면은 나사를 박아야 됩니다. 네. 유압수를 해야만 하고요. 많이 어긋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다면은 간단하게 구멍만 넓히는 감압술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정밀한 부분이어서 전문의랑 한번 상의하셔갖고 이걸 할지 말지 얼마나 득이 될지를 네.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병 원장과 함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서 후군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시술을 앞둔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주의사항은 내가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다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에는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은 다양한 것이 원인이고 다양한 치료법을 조합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서 이제 환자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도 그 부분을 잘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를 잘 하시고 오시는 네.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